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봄 상품으로 나온 원피스인데요. 평직으로 짜져 있고 아랫단에 레이스가 달려 있어서 목 주변에다가 술을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골라보았고요. 도안 실 숫을 준비해주면 되고요. 도안의 실패율을 적게 하려면 노트에다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트레싱지에다가 옮겨서 다시 옷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도안을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옷이 앞뒤로 두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게 되면은 쿠션감이 있어서 도안이 잘 안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옷 사이에 안쪽에다가 책받침이 될 수 있는 책받침을 대면 좋고요. 책받침이 없으면 저는 쟁반을 지금 대고 그리고 있는데요. 딱딱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안쪽에다 놓고서 이렇게 베겨야 돼요. 그런데도 원단이 두 장 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폭신폭신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펜을 꾹 누르면서 잘 그려졌는지 매번 그릴 때마다 확인을 하면서 그려야지 여기 그림이 잘 그려지거든요. 먹지로 어느 정도 선을 땄으면은 원단용 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더 선명하게 그려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 놓아야지 수 놓을 때 훨씬 편하게 수를 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열펜이에요. 다리미로도 지워지고 빨아도 지워지는 그런 펜인데요. 먹지는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먹지예요. 300원이면 한 장을 살 수 있는데 그거 한 장이면 그림을 되게 여러 장을 본을 뜰 수 있어요. 술을 다 놓고 나서 세탁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비누를 사용해서 빨아야 되죠. 빨래 비누를 사용해서 빨게 되면은 먹지 자욱이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요. 어두운 원단에 술을 놓을 때에는 색상이 있는 수입 먹지를 쓰게 되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밝은 원단에 술을 놓을 때는 그렇게 비싼 먹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할 것은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인데요. 굵은 실로 연습을 먼저 하고 갈게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 다 아실 거예요. 아웃라인 스티치에 그 마디마디에 실을 두 번 감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 감은 아웃라인 스티치인 거예요. 두 개의 커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한 땀 앞으로 진행해서 반 땀 뒤로 나온 다음에 두 개의 선을 한꺼번에 고리를 걸어서 묶어주는 거죠. 두 번을 감아서 해주면 이게 이제 세 땀이 된 거고 네 번째 땀을 해볼게요. 또 다시 앞으로 나와서 두 번 감아서 당기면 이게 지금 네 땀이 된 거고 다시 앞으로 또 나오고 반 땀 뒤로 물러나서 두 개의 선을 한꺼번에 감아주는 거예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는 바탕천과 지금 하고 있는 색 실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렇게 굵은 실로 하게 되면은 알아보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작품에 활용할 때에는 특히 옷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굵은 실을 사용하면 미워요. 실제로 수 놓을 실은 이거보다 훨씬 얇아질 거고 원단 색상과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잔잔한 색상으로 골라 놓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용으로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옷에다 실제로 수를 놓아 볼 건데요. 수틀을 몇 개 골라 놓아 보았는데요. 제일 처음 사용할 수틀은 10cm 되는 수틀로 쓸 거예요. 줄기를 먼저 수 놓을 건데요. 줄기가 여러 개 있는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차례차례 해나갈게요. 그림 끝에가 원단이 두 장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를 충분히 풀러서 넓게 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야지 이게 반듯하게 끼울 수 있어요. DMC 4010번 세 가닥이고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로 할 거예요. 베리에이션 실이기 때문에 나염색을 맞춰서 세 가닥을 뽑아서 매듭을 했거든요. 자, 원단과 원단 사이에 바늘을 넣고 수 놓을 위치로 바늘을 빼는데요. 이렇게 쑥 잡아당길 때 톡 잡아당기면은 매듭이 원단 사이로 쏙 들어가죠. 원단과 원단 사이에 바늘땀이 있는데 그 간격 사이로다가 넣는 거예요. 두 번 감은 아웃라인 스티치예요. 제일 처음에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주는데 반땀 앞으로 가서
실이 나왔던 자리로 도로 나오고 큰 땀 앞으로 진행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스티치 시작하는 것처럼 하는데, 두 개의 선에다가 고리를 한번 이렇게 넣어서 감아주는 거예요. 한 번 감고 또 왼쪽으로 가서 한 번 더 감고, 이렇게 두 번 감아가지고, 자, 이게 한 커트예요. 두 번째 커트 진행해 볼게요. 큰 땀 앞으로 간 다음에 반 땀 뒤로 물러나서 두 개의 선이 있는 위치에 왔죠. 여기서 한 번 감아주고 쭉 바늘 뺄게요. 다시 한 번 옆으로 가서 감아주고, 나란히 두 개가 감기는 거예요. 자, 두 커트가 되었고 세 번째 커트 해볼게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는 것처럼 큰 땀 앞으로 가고 반 땀 뒤로 물러난 다음에 두 개의 선에다가 감아주게 되죠. 한 번 감고 또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감고 두 번을 감는 거죠. 유럽 자수를 놓다 보면은 명칭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는 포르투갈풍의 줄기라는 뜻이잖아요. 포르투갈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이런 이름을 들으면은 왜 포르투갈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죠? 포르투갈의 어딘가를 가면은 이런 스티치가 놓인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네요. 신기하게도 스티치 하나만 가지고도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는 게 놀라고 있어요. 어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와서 포르투갈을 홍보하고 광고했다면은 그분들이 쏟아낸 열정이나 비용에 대비해서 아마 이 정도 호기심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스티치 하나에 포르투갈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포르투갈을 아주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고 있네요. 정말 특별하죠? 제가 수 놓는 걸 직업으로 삼은 지가 25년이 넘었는데요. 수 놓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예쁜 이름을 가진 아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스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네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는 포르투기즈 노트 스티치라고도 부르고 포르투기즈 노티드 스템 스티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포르투기즈가 들어가니까는 포르투갈을 벗어날 수가 없네요. 수 놓는 모양새만을 보고 풀이하고 해석했을 때에는 두 번 감은 아웃라인 스티치인데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명칭으로 되었을 때에는 선점하고 많이 쓰는 사람이 우선인 거잖아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작권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빠른 미디어 시대에 포르투갈이 이거를 선점을 했다는 게 아깝네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로. 오늘 영재발굴단 TV를 보았는데 거기에 호날두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호날두가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늘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를 하면서 포르투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날두가 나온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한테 호날두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컨셉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호날두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축구를 잘하는 호날두와 자수를 놓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겠지만 제가 아는 포르투갈은 이런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호날두 이꼬르 포르투갈, 그리고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가 포르투갈에서 왔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연상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꽃에 줄기를 놓을 때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를 많이 놓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옷에다가 놓는 건데 옷도 이렇게 옆면이나 뒷면이 아니고 얼굴 바로 아래쪽에 정면에 위치하는 곳에 수가 놓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어야 되니까 색상을 많이 절제했어요. 컬러풀하지 않게 약간 차분하게 갈 거거든요. 색상이 단조로우면은 너무 밋밋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티치를 조금 다양하게 넣으려고 신경을 썼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니까 정성 가득한 수작업 느낌이 나면서도
차분하고 고상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옷에다가 술을 놓는 거여서 망치면 안 되거든요. 색상 선택도 한 번에 잘해야 되고 스티치 놓는 방법도 한 번에 잘 선택해야 돼요. 연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색상 잘못 선택하거나 스티치 방법 잘못돼서 뜯게 되면 원단이 망가질 확률이 있거든요. 평직으로 짜진 원단인데 워싱이 많이 돼 있어서 원단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살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좋은 원단인데 그 대신에 견고하고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술을 놓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주 뜯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요. 원피스의 목 둘레가 원단이 두 장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서 술을 놓을 때 겉장만 떠서 술을 놓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 놓은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데요. 매듭을 할 때 이렇게 매듭을 작으면서도 탄탄하게 묶어주고 속으로다 쭉 해서 길게 끊어주면 되는데요. 옷은 세탁을 자주 하기 때문에 매듭은 야무지게 해줘야 돼요. 술을 계속 놓다 보면은 아무래도 뒷면이 지저분해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속이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뒷면 원단을 뜨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서 바늘이 지나가게 해주는 게 좋고요. 매듭도 짧게 해가지고 속으로다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아요. 성격이 아주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했던 그런 매듭조차도 안 보이게 속으로 아예 다 넣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옷에다 술을 놓는 거여서 술을 다 놓은 다음에 뒷면에 뭐를 또 대기도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매듭이나 실이 늘어지는 부분이 가능하면 깔끔하게 갈 수 있게 바늘땀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이런 옷을 술을 놓을 때 메인 그림으로 나와 있는 전체 그림 중에 일부분에 한 커트를 따서 소매 끝이나 치맛단 아래쪽이나 아니면 등 뒤에 이런 데다가 조그만 거 한 커트 놔주면은 또 새롭고 색다르게 예쁘게 되는데요. 메인 그림에 수 놓는 양이 많다 보면은 조그만 거 한 커트 놓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며칠 손 놓고 있으면은 다시 그걸 한 커트를 수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차피 수 놓는 거는 시간을 여유를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해도 하면 되니까는 뭐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면 되죠. 오늘 하는 포르투기즈 스템 스티치는 다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블 백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